반갑습니다. 자, 33강까지 수업 잘 들으셨나요? 이제 34강. 사실 세계지리 책에서 보면 가장 마지막 단원입니다. 가장 마지막 단원다운 제목을 달고 있죠? 세계평화와 정의. 자,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화면에 보면 얼마 전까지 계속 지금까지도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국기가 아스라이 보이는 걸 볼 수 있는데 인류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분쟁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 분쟁을 종식하고 정의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노력해야 되는지 약간 선언적인 그런 단원인데요. 그래도 내용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세계 여러 지역의 분쟁에 대한 얘기인데 분쟁은 되게 많은 이유에서 나타납니다. 자원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민족적, 종교적 차이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발생하고 이게 하나의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영역에 대한 영토를 차지하면 거기 자원이 있어요. 아니면 거기에 우리 민족이 살아요. 뭐 이런 얘기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좀 흘러간 이야기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념적인 그죠?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념이 어떻게 다른가 뭐 이런 걸로도 분쟁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다양한 원인이 복잡하게 얽혀서 나타난다. 다양한 국제 분쟁의 사례는 이미 지역지리에서 학습했어요. 그래서 뭐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북미나 유럽에서 일어나는 분쟁들에 대해서는 이미 배웠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사례를 여기서 다루진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쭉 이제 얘가 나와 있는데 아프리카에 대한 얘기 이미 했었죠. 국경선이 강대국에 의해서 마음대로 설정된 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만 좀 추가로 알면 좋은 게 바로 이 쿠르드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쿠르드족은 서남아시아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에요. 자, 이 서남아시아 지역에 국가는 없는데 민족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 국가에 쪼개져서 살고 있는 부족이 쿠르드족이거든요. 요 쿠르드족에 대한 이야기 정도만 사례로 하나 더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뭐 주요 남미 발생국 시리아, 우크라이나 이런 건 자 22년도 통계니까 그렇고요. 이게 계속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미얀마 분쟁 아직도 안 끝났고요. 남수단 분쟁 끝났지만 조용하지 않고요. 아프가니스탄 분쟁은 끝났지만 여전히 그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진행 중이고요. 시리아도 진행 중이죠. 이런 나라들에서 난민 그죠? 그 지역의 어려움을 피해서 힘듦을 피해서 나온 그죠? 다른 나라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이주를 희망하는 난민이 계속 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난민들이 근처 나라 그죠? 서남아시아의 주요 국가들 튀르키예, 이란으로도 가고요. 유럽에서는 독일이 이 난민들을 많이 수용했대요. 그다음에 파키스탄 인근 지역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나온 난민들이 이제 수용이 되고 있고 우간다, 아프리카에도 난민이 많은데 이 지역에서 우간다에서 이제 수용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거는 내년 변화죠. 이 통계가 영원 불멸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나라에서 지금 분쟁이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경선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 아프리카 때도 이미 했습니다. 부족 경계와 상관없이 자대국 끄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얘기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쿠르드족 얘기만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쿠르드족이요. 굉장히 넓은 범위에 이렇게 걸쳐 살아요. 튀르키예, 시리아, 이라크, 이란 뭐 여러 나라에 걸쳐 있는데 어떤 나라들도 이 쿠르드족의 어떤 영토를 인정하진 않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독립군도 이렇게 편성돼서 있지만 여전히 좀 어려움이 있다. 자, 그 다음에 평화를 위한 노력을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하고 있느냐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아직도 세계는 분쟁의 구렁텅이 속에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오랜 기간 동안 휴전국으로서 국제적인 분쟁의 진행 중인 국가다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국제연합, 유엔에서는, 자, 유엔 써야 되겠죠. 국제연합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 국제연합 평화유지군, 유엔 난민기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력 분쟁을 갈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정하고 난민 문제도 이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읽어보시면서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쟁은 법적으로 해결해. 물론
강제성은 없어요. 무시할 수도 있지만 무시했다가 국제적으로 좀 왕따가 되니까 아무래도 찔리겠죠. 그 다음에 평화유지군, 정말 군대가 필요하면은 유엔에서 군대도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유엔 안보리, 안전보장이사회, 줄여서 안보리라고 합니다. 5개의 상임. 자, 상임이라는 건 언제나 담당하고 있다. 언제나 맡고 있는 5개의 상임이사국과 10개국의 비상임. 자, 이거는 어쩌다가 맡고 있다. 항상 아니고 돌아가면서, 어쩌다가 2년씩 돌아가면서 15개의 나라가 이렇게 모여서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한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려고 한다. 물론 이 안보리 의결이 아주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국제사회의 공통된 의견을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5개의 상임, 언제나 이 회의에 참석하는 5나라와 10개, 어쩌다가 이 회의에 참석하는 나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상임이사국 미, 영, 프로, 중 다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들입니다. 과거에는 러시아가 아니고 소련이었을 거고, 지금 요 중국,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국인데 과거에는 흔히 대만이라고 하는 중화민국이 원래 의장국이었으나, 이사국이었으나 지금은 중화인민공화국, 오늘날의 중국으로 좀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비상임 이사국은 2년 단위로 순환하는데 이거를 내가 왜 자꾸 얘기하냐면 작년부터 우리나라가 비상임 이사국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비상임 이사국이 우리나라 하나 있고 여러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전보장위원회 안보리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정부 기구로서 뭐 국경없는 의사회, 그 다음에 국제사면위원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억울한 인권 침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 요런 사람들을 돕기 위한 국제사면위원회, 그 다음에 아픈 사람들, 의료나 보건 지원이 필요한데 경제적으로도 인프라적으로도 너무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단체, 이런 NGO들도 있다. 예,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제 우리 세계의 주요 분쟁 지역과 난민 발생 지역 자료를 큰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여기도 지금 그 자료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볼 건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이게 이제 올해 수능 특강에 이 복잡한 지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한 꼭지를 따다가 구체화시켜서 문제를 물어본다면 내용이 굉장히 많겠죠. 선생님이 보기에는 그렇게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이미 우리가 4단원과 5단원 그리고 7단원을 거치면서 여러 분쟁 지역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 분쟁 지역에 해당되는 내용 정도 잘 기억해두면 수능에서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밑에 이제 그 지문으로 나와 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여기는 한번 위치도 알아보시고 대략적인 어떤 분쟁 상황도 파악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일단 지도에 가나, 다라 4곳의 지역 사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요 분쟁 발생 지역의 유형, ABC 유형이 있죠. 어떤 유형인지 요것도 나와 있습니다. 아래에 지문을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위치만 먼저 체크해 볼게요. 자, 가번은 동그라미네요. 동그라미니까 민족, 종교 분쟁에 해당되는 거 가지역 확대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여기 에스파냐랑 프랑스 여기 경계쯤에 있는 지중해 연안이군요. 여기는 우리가 유럽 배울 때 한번 학습한 적이 있어요. 여기는 카탈루냐 지방입니다. 그죠? 에스파냐에서 카탈루냐에 대한 분리 독립 움직임이 있다. 이게 민족적인 특징들 이런 거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나번을 보니까요. 나번. 자, 나번은 쭉 내려와서 보니까 나번에서 선을 쭉 연결해서 내려와 보니까 자, 여기입니다. 여기 그죠? 뭔가 그 아시아 대륙과 이제 이집트 사이에 어느 정도 이렇게 작은 지역 여기인데요. 자, 여기는 우리가 아직은 배운 적이 있을 것도 같지만, 그죠? 아마 우리 정규 교육 과정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입니다.
예, 여기도 뭐 일단 사례 지역으로 나왔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역시나 노란색, 저 동그라미 민족 종교 분쟁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답번은 우리가 알 것 같아요. 스리랑카죠. 스리랑카에선 종교 분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신할리즈족과 타밀족 사이의 분쟁, 이거 우리 배웠었던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라번은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서 처음 보게 될 거예요. 자, 여기 하늘색으로 표시해 놓을게요. 여기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별표. 자, 이 별표가 뭔지 또 한번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그냥 지금 얘기를 하자면 쿠릴 열도라는 곳이고, 이 쿠릴 열도를 둘러싼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갈등 문제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지역이 사례 지역으로 나왔고, 요 4개의 지역 정도는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자, 가는 에스파냐의 카탈루냐 지역의 분리 독립운동. 이거는 유럽 지역에서 배웠으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네, 요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오늘날 이스라엘을 건국한 민족은 유대인이라는 민족입니다. 이 유대 민족이 이 지역에 원래 정착하여 살다가 외세의 침략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여러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 유대 민족의 굉장히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오랜 기간 뿔뿔이 흩어졌음에도 고유의 종교인 유대교와 고유의 어떤 문화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약간 미국에서 정착한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의 좀 힘을 발휘해서 이 원래 본인들이 살던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와서 여기에서 정착해서 새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이때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이고요. 문제는 여기가 빈 땅으로 있지 않았겠죠. 유대 민족이 이제 흩어지고 난 다음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슬람 세력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슬람교를 믿는 그 민족이 들어와 있는데 이스라엘이 여기가 오래전부터 우리 거니까 우리 땅이야 나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주변 이슬람 국가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아주 오랜 기간 갈등이 이어졌었고 최근에도 이 팔레스타인 이슬람 계열 어떤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이제 뭐 폭격을 한다든지 학살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여기는 요 정도 간단하게 알아보시고 시사적인 내용이니까 뉴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는 스리랑카의 신할리즈족과 타밀족 간의 분쟁. 예, 이거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것도 우리 아시아에서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라번이 러시아의 쿠릴 열도, 러시아와 일본 사이 쿠릴 열도 분쟁입니다. 요거는 그냥 말 그대로 러시아와 일본의 접경 지역에서 과거 역사적인 문제로 인해서 서로 자기의 영토다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실효적인 지배는 러시아가 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A가 지금 파랗게 표시한 A가 이제 라뿐인데 그 밖에도 어떤 문제가 있나 보니까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제도 이것도 역사적인 좀 배경이 있어요. 포클랜드 제도 여기 위치 보시면 남아메리카의 아르헨티나 앞바다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이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그 영토 분쟁이 있었다. 뭐 이거 전쟁도 있었고 한데요. 위치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일본, 쿠릴 열도 분쟁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B 분쟁을 보니까 B는 에너지 자원 분쟁이래요. 에너지를 둘러싼 어떤 분쟁이 있나? 예, 요거는 보라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에너지 자원 분쟁. 자, 보라색인데 석유 자원을 둘러싼 카스피해 분쟁.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죠. 카스피해가 여기 이제 내해인데 이 카스피해를 둘러싼 다양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이란,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이 이 카스피해를 서로 자기 거라고 여기서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다음에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미국 오리노코강 분쟁 뭐 이런 것들도 있답니다. 이름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스피해는 조금 자세히 알면 좋겠습니다. 이 카스피해가 내해잖아요. 내해. 호수의 형태를 띤 거대한 그죠? 요런 건데 이 카스피해에서 둘러싸서 여기 있는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이 많이 있다. 자, 그 다음에 C는 물 분쟁이래요. 물 분쟁 초록색으로 해볼까요?
자, C는 물 분쟁으로 나일강과 겐지스강 여러 국제 하천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나일강도 여러 나라를 흐르기 때문에 상류 국가가 하류 국가에 대해서 뭔가 횡포를 부린다거나 이럴 수 있는 일이 있겠죠. 뭐 꼭 횡포까지는 아니더라도 댐 하나를 쌓아도 갈등이 많아지니까요. 자, 그 다음에 겐지스강. 겐지스강은 인도와 방글라데시 사이에 인도가 조금 더 상류에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난민이 많이 발생하는 대륙과 적게 발생하는 지역.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된 지역에선 난민이 발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정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서 난민이 발생한다.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 색깔로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좀 복잡한 그림이에요. 정말 요즘에 세계지리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도 좀 알아야겠다 하신다면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분쟁 지역들 그리고 지도에서 위치도 알아두시면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8단원 수업 설명드렸고요. 이제 문제풀이 영상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